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적을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이번 인생에서 큰 교훈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지 자책도 많이 하고 슬퍼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오늘 이 사연을 보내면서 완전히 잊어보려고 합니다. 상상 이상이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다면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경각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솜씨가 부족한 저에게도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동갑 친구들보다 훨씬 자유롭게 자란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분야에서 완전히 독점을 하셨고 해당 분야에 대해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회사를 언급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업은 찬찬히 성장해왔습니다. 뿌리도 깊게 들어차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다른 회사를 보면 회장님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회사가 더 고지식해지고 시스템이 젊어지기 어려운 반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정반대였어요. 항상 젊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월 한 번씩 회사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직원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며 계획적이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습니다. 연봉도 다른 회사에 1.5배 더 주셨던 것 같고 직원들의 불만사항은 모두 수집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어요. 이 때문인지 직원들도 모두 오래 일하셔서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저는 아직도 회장님으로서 아빠를 존경합니다. 반전은 저는 아빠의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일하고 있는 분야는 같았지만 회사만 다른 곳을 다니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빠가 아직 젊으신지라 제가 아직 운영을 배울 단계는 아니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다른 분들이 너무 부족함 없이 잘 챙겨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빠는 아무런 반대 없이 저를 믿어주셨고 다른 곳에서 더 많이 경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회사 임원분들은 제가 다른 회사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원들은 모두 모르고 계셨어요. 하지만 곧 비밀이 밝혀질 텐데 잠시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빠 회사에 들렀다가 나오는 순간 동료 직원분이 쟤를 보셨어요. 어머니 예슬 씨, 회사를 옮기는 거야 미리 말씀을 드렸고, 아니고요. 볼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면접을 봤던 거야? 맞지? 아니면 여기서 무슨 일을 했던 거야? 저는 거짓말을 싫어해서 옮기 결제를 받았고 그 다음 날 회사에 갔어. 정말로 상황이 역전되어 있었어. 저희 회사의 비밀을 들추려는 회사에 온 것 같았더니 어째서인지 일을 대충 하더라. 경쟁사에 따르면 내쫓아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어. 아니라고 하나하나 해명하는 것도 어려웠고 화장실에 혼자 가서 울기도 했어. 이런 상황에서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게 됐어. 바로 제 동료였는데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면서 마음을 달래주던 그 남자를 보며 호감이 생겼어. 대화를 많이 나눠보니 쟤와 비슷한 점이 정말 많다고 해요. 또한 남들과는 다르게 담백하고 순해 보인다고 하셔서 기뻤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2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안 차이가 상당히 있었지만 우리 부모님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 주셨어요. 쟤를 믿는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반면에 남자친구의 집에서는 제가 정말 과분하다며 매우 친절히 대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좋은 시댁을 만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예슬아, 우리 아들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한다며 이렇게 과분한 며느리가 올 줄이야. 어쩐지 우리 아들의 태몽이 엄청함을 느꼈어요. 좋아하더라니. 오빠도 나에게 엄청 다정하고 잘해주고 있어요. 저도 더 잘해야겠죠. 사내연애하니 눈치도 보이고 할 텐데 걱정이에요. 부부가 한 회사 다니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건 오빠와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벌써부터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 우리 예슬이가 알아서 잘 할 거예요. 근데 사돈어른이 회사를 크게 가고 계신다고 하던데 처음에 듣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누구나 아는 회사의 회장님 딸이 우리 며느리라니. 근데 회사는 너가 물려받는 거니? 아니요, 아닐 거예요. 아직 그런 생각은 없어서요. 부모님께서는 절로 주신 말씀으로 적절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 부하가 너무 잘하셔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아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누나와 연령차가 많이 나서 막둥이이기도 하고 서툴러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칭찬으로 시작하시고 칭찬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가끔 회사에 대해 물어보시곤 했는데 그때는 크게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함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나에게 했어. 이것이 그저 일 그만두고 싶다는 것보다는 회사를 옮기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 나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어. 나의 상사가 나를 못 살게 대하고 나의 보고서에 대해 꾸짖기도 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현재의 회사에서 일하기 힘들다는 것 같아. 남은 내용들은 많은 고민 끝에 전달한 것이라 소중히 들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지쳤어. 존중받으면서 일하고 싶어. 매번 자존심도 상하고 너도 그렇지. 나도 역시 직장인으로서 이해하고 있어.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박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여보, 안경 쓰시고 키 큰 분 말씀이죠. 너도 알고 계시겠죠?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 자기 상태에 따라 매번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얼마나 지치는지. 그렇지만 그분께 편부터 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런 분은 아니야? 혹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면, 응 아니야. 넌 왜 내 말을 못 믿을까? 정말 날 계속 못 살게 굴지 마세요. 창업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 그럼 그렇게 해야겠네요. 여러분도 오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계획을 세웠던 거죠.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냥 성급히 결정하면 안 돼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급작스럽게 결정한 거라서 아직 자세히 생각한 건 없어요. 아버지께 한번 말씀해 볼까요? 아버지 회사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잘 되고 있는데 왜 굳이 간섭하려고 해요? 괜히 아버지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사과하시는 분이시고 무작정 얼굴을 붉히지 않는 일을 원하는데 그냥 하고 싶어서 말했어요. 그냥 아이디어를 공유한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자고 해보세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둔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상사가 못 살게 굴어서 그만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상사를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대강 어떤 스타일로 근무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깔끔하고 일 처리도 빠르고 다른 직원들도 친하세요. 하지만 남편을 못 살게 대하다니 실제로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묻진 않았어요. 갑자기 구름처럼 떠올랐어요. 저희 아버지 회사가요. 사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 부끄럽다는 마음이 들어 괜한 걱정 때문에 잘 돌아가는 회사를 방해할까 두려워 저도 일하려고 하는 생각을 거부했는데 남편은 아버지께 바로 말씀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깊이 생각해 본 것인지 우리가 어떤 단점이 있을지 고려해보지 않고 말한 거죠. 걱정은 되려 했지만 제 말을 잘 듣는 남편이니까 안 된다 했는데 빠르게 다른 회사를 찾아보겠지라고 생각한 제 생각은 틀린 것이었어요. 나는 장인님의 회사에 대해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정말 좋다는 속단으로 우리 아버지 회사를 아버지와 이야기했었거든. 그러니 당연한 결정이지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녀오겠다고 하셨어요. 어제 전화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정확히 배워보고 싶다고 합니다. 장인어른 밑에서 도와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한참 고심하신 것 같았어요. 다시 전화 주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날 전화 주셨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려고 한다는 거군요.
와 역시 장인어른 정말적으로 활기차신 마음도 넓으신데 나 같은 사람을 장인어른께서 좋아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셨는지 장인어른께서도 사교적인 분 같은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왜 그랬죠? 서로 불편해지도록 만들 이유가 없었잖아. 아니죠. 서로 약속했잖아요. 좋은 교회가 내 눈앞에 있는데요.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은 그만큼 길을 돌아가는 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말씀을 이해했어요. 아마도 남편이 결국 우리 아버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 출근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설렌 얼굴로 가득했죠.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장인어른이 회장이시니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기에 전 아버지께 전화드렸어요. 아버지, 여기서 일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래, 맞아요. 저희 딸은 여기서 잘할까 걱정돼요. 그럼 왜 그러셨어요?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하실 거 아니었어요? 괜히 근처에서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요. 없잖아요. 불편한 것은 가뜩이나 싫어해서 말인데 내가 직접 부서에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불편할 게 없지? 밑에 직원들이 이제 나에게 말을 해줄 텐데 이렇다 저렇다 그냥 사실딱해서 그랬다. 상사한테 구박을 받는다니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이 한두 명 아니야. 장인어른이 회장님은 당연히 편하게 일하고 싶겠지. 다만 와도 쉬운 길이 아니란 건 알 것 같아. 그렇지만 실망할 일도 많을 텐데 그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싱글벙글하면서 다녀요. 아, 상황이 조금 부족하여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하려 하셨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실망할 것 같아 걱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되고 남편이 아버지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서는 그곳에서 잘 해내기만을 바라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마치 엄마의 마음일까요? 신나게 콧바람을 불며 출근하는 남편은 첫날은 웃으며 퇴근하였지만 3일째부터는 웃음이 사라지고 혼란한 표정으로 퇴근을 하더군요. 우리는 항상 지하철역에서 만나 집으로 같이 왔기 때문에 지하철에서는 항상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는데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마음처럼 뭔가가 잘 안 되는 건가 싶어서 우리 아빠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여보, 회사는 어때? 괜찮은 것 같아? 그냥 회사가 다 똑같지 뭐. 장로를 회사라고 별다른 게 있나오? 원래 여보, 그렇게 말은 안 했잖아. 눈앞에 좋은 기회인데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었잖아. 별로였는지 봐. 어떤데? 나한테만 말해봐 여보.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부부지. 일주일도 안 돼서 뭔가 좀 더 다녀봐야 알 것 같아. 그래, 맞아.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느낀 것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달라서 조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 시스템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다들 나를 마치 평상시 다루던 것처럼 대하더라. 내가 회장님의 사위인 건 알지만 난 그냥 똑같은 사원이 아니잖아. 왜 신입사원처럼 다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주변 사람들도 그저 나를 평범하게 여기는 것 같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부터 시작해서 은근히 요구할 때도 있더라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굳이 옮기지도 않았을 텐데, 여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 당신은 신입사원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야 맞는 거예요. 따라서 회장님의 사위라 해도 처음부터 한자리를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먼저 가서 배우는 게 올바른 것이죠, 여보. 맞아요. 이런데 아빠가 너무 정신없어서 여보까지 돌보지는 못할 거고, 한자리에 앉으려면 뭐라도 진심을 다하여 열심히 해야 해요. 아빠가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 계시니까 알겠지요. 남편에게 물었더니 다른 직원들이 평범한 직원처럼 대해준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의 사위로서 대접도 받지 못하다니 억울했어요. 거기에 잘 해내면 아버지께서 분명 좋게 보시실 텐데 왜 그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일주일 만에 죽을 상태가 된 남편을 가진 제가 부끄러워도 사실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득하거나 그만두라도 시키려 했어요. 더 이상은 아버지께서도 남편을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사로부터 구박을 받는 것이 따분해서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 취직시켜준 지금 남편의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아버지는 큰 회사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셨기 때문에 배포도 크고 정말 우직한 분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도 정확하셔서 크게 상처받거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던 일도 없었죠. 그렇다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으셨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사람을 보시곤 했어요. 그러한 아빠는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날, 아빠야. 별일 없지? 네, 아빠 별일 없어요? 이 서방은 일 잘하고 있나 몰라요? 괜히 피해만 주는 건 아닐지 그냥 조금 더 두고 봐야지. 대충 들어보니 일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어도 내세간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긴 한데 일단 관찰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의 친구 대철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의 안경을 쓰지 않고 갈색 머리에 잡고 항상 예쁘게 다루는 사람이었죠. 네, 태철이 아저씨와 사업하려고 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잘 지내셨나요? 대철이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정신이 없어서 너에게 전화하지 못했어요. 장례식을 가질 생각은 없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왜 젊은데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늘로 올라갔다니 뭐야? 하늘도 야속하시겠죠. 얼마나 착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또 우리가 외동딸 하나만 갖고 있어서 더 각별하다고 했고. 맞아요. 정말 순하신 분이었는데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슬아, 잘 들어. 대철이가 하늘로 가고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그 많은 돈 사위가 다 빼앗아 갔다더라고요. 남편이 밑에서 배우고 있단다고 하더라. 놓고는 슬슬 말로 꼬아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뭔가 머리를 뒀는지 미리 다 써놔서 돈도 다 뺏겼고 이혼도 했고 다철이 씨 딸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네요. 하늘도 무심하시더라고요. 태철이가 소식을 알면 무덤에서 기함을 알 거예요. 정말요. 그때 결혼식 갔을 때 사위분도 인상 좋게 봤었는데 진짜 사람이 돈에 미치면 그런 식으로 되는군요. 큰 돈을 보면 사람은 욕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 서방은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가까이서 조금 지켜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에게 평판을 들었을 때 우리 회사에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장인 어른 회사니까 자기들도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이혼을 하기보다는 다운이 나을 것 같고 이미 돌이킬 수 없다면 한번 갈라서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상황이 오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자, 딸아이. 내가 혈당으로 쓰러졌다고 말하라고 해. 회사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쓰러진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 동태를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확실히 하는 게 좋겠군요. 그렇게 해야 나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빠. 알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아빠 친구 중 한 사업가가 돌아가시고 사위도 딸을 내쫓고 돈을 다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회사에서 하는 행동이나 평판을 듣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위로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 때문에 아빠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하고 시댁 식구들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 하셨고 저는 항상 오롯이 아빠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를 따랐어요.
제가 항상 너무 예쁘게 여겨주시며 시누이나 시어머니도 좋아해 주셔서 별 문제가 생길까 걱정했어요. 그러나 정말 큰 오산이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우리 아빠가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여보, 장노른이 왜? 어머, 일이라도 생긴 거야? 여보, 아빠가 쓰러졌어. 뇌출혈이래.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오빠 어디 있어? 어느 병원인데? 어제까지는 정말 괜찮았는데 회사에서 배웠던데 갑자기 쓰러지다니. 뭐야, 지금 내가 아빠 옆에 있고. 코로나 때문에 1인 면회도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상황 보고 연락할게. 어떻게 해야 좋을까? 병원이 어디야? 예슬아 말을 해줘야지. 내가 거기라도 가서 상황을 물어보자. 어느 병원에 입원할지 아직 모르겠어서 주치의가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고 해.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야겠다. 그래, 상황 보고 빨리 연락해줘. 알았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고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았어.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그럴 리가 없지 했어. 눈치는 없어도 참 착한 사람인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에 늦게 퇴근했어. 내가 도착한 걸 모르고 있는지 남편은 방 안에서 시누이하고 전화 중인 것 같았어. 그것도 스피커폰을 사용해서. 뭔가 제 아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누나, 이제 그 남자와 결혼하려 하는데 내가 돈 다 줄 테니 결혼하자고 그 남자에게 말해주세요. 어떻게 그 돈을 다 감당할지 말해줄까요?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남자에게 우리 자산도 비슷하다고 말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남자가 돈이 많다면 그를 꼭 잡으세요. 방금 큰 소리를 쳐서 미안한데 장인어른이 쓸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뇌출혈로 오늘 처리해 주셨다고 하네. 예슬이는 병원에 있어서 아마 오늘 집에 없을 겁니다. 올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상황이 변해서 이게 다 무슨 일인지 훤히 벙벙한데 내 인생이 뭔가 바뀔 것 같아. 어머, 정말 돌아가신 거야? 너무 갑작스럽다. 아니, 돌아가시진 않으셨지. 근데 돌아가시겠지, 안 그래? 나이도 있으신데 뇌출혈이라니 회복하시기 쉽지 않을 거야. 눈 뜨셔도 식물인간이 되셨어. 회사로 돌아오시기는 힘드실 거야. 그럼 생각해봐. 회사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텐데 그럼 누구한테의 회사가 가겠어? 당연히 예술이지. 그래도 예슬이는 그런 욕심이 없는 애야? 그냥 밑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애라고. 그럼 내 거지 그 해서 예술이 외동딸이잖아. 엄마한테는 내가 그 회사를 물려받는다고 말씀드릴 거야. 그렇네. 너 말이 맞네. 맞아. 이게 무슨 일이라니. 이제 우리 집안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엄마한테는 얼른 말씀드릴게. 사모님, 소리 들을 준비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고 그래야 큰 사람이 되는 거지. 누나도 그 남자 잘 꼬시려 해봐. 내가 예슬이한테 접근했던 것처럼 말이야. 돈 많은 사람들은 근거리에 순수하고 순진하다 좋다고 하는 척하고 이해해주는 척 해주면 돼. 넘어지더라도 너도 잘해. 정신 차리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지. 그래야 해. 그 자리에서 충격받아 멈춰선 채 입을 벌린 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들은 엄청난 사실들에 가만히 있기도 힘들었어요. 우리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하는데 회사를 저 대신 물려받을 기회라고 하지 않을까? 돈 많은 사람에게 접근해봐라. 내가 예슬이에게 접근했던 것처럼이라고 하지 않을까? 정말 제가 여유 있는 집안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저에게 위로하며 접근했던 것이었어요. 전 정말 순수하게 저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던 거고요. 순수하고 착하다고만 생각했던 제 남편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남자였어요. 장인어른이 회복되어도 식물인간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어요. 그런 남자를 제가 믿고 밀어주고 있던 게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더군요. 그런 남자를 남편이라고 생각했다니
제가 그제서야 징후를 알게 되니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보, 예슬아, 괜찮아. 너가 어떤 심정일지 정말 상상도 못해. 많이 힘들겠다. 아버님은 좀 괜찮으셔? 어쩌지? 아빠, 한국어가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요. 어느 것을 하든 잘 모르겠네. 얼굴이 정말 엉망이야. 우리의 예술이. 나는 영원히 내 곁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회사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했어. 글쎄, 회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중심적인 사람이 관리해야 해. 예슬은 다른 회사에 있고 갑자기 이쪽으로 출근하기 어려울 거라 내가 대신할게. 회장님 업무라도 보면서 배우면 되니까. 혹시 예슬이가 임원들께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딸이니까 그런 말은 할 수 있잖아. 그래, 내가 얘기는 해둘게. 그래, 슬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장인어른을 위해 기도만 드리자. 정말 별일 없을 거야? 남편은 제가 집에 돌아온 후에야 장인어른을 걱정하는 효심이 지극한 사위가 되었어요. 그와 함께 저희 아빠 업무를 스스로 본다고 하면서 제게 말해 달라고 했어요. 어디까지 가야 할지를 알고 싶을 뿐 아니라 정말로 쟤를 떠날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던 제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2주 이상은 지내주지 않을 테니까요. 사실 2주까지 볼 만한 이유도 없었어요. 속으로는 이미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미 그 증거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까 신우이와 통화하는 내용을 속으로 듣고 있었는데 다 녹음해 두었어요. 나에게 사랑 없이 일부러 접근한 것도 다 녹음에 담겨 있었죠. 슬프긴 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모두 제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몫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아빠의 안부를 물으면서 눈치도 없이 싱글벙글 출근을 했습니다. 반전은 우리 아빠가 그렇게 되셨다고 들은 뒤로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온다는 점이었어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야근이다. 일이 배울 게 많다 등 다양한 이유로 들었고 남편과도 그때부터 이상하게 냉전 아닌 냉전이 되었던 거죠. 누가 봐도 저에게 소홀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남편에게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길래 저는 아빠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저예요. 겨는 좀 지났으니까 뭐 오랜만에 쉬면서 쉬엄쉬엄 일하고 있지. 우리 딸은 괜찮니? 괜찮아요. 아빠 말씀이 모두 맞았어요. 일부러 돈을 보고 내게 접근한 거였고 지금은 아빠의 회사까지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남자를 아빠에게 소개했는지 막연해져서 정말 죄송해요. 회사 얘기를 듣니 그 회사는 정말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이 없나 봐요. 회사 환경도 잘 나오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조를 써야 한다고 하고 반말도 한다고 해요. 회사 자금도 계속 소모하고 자리가 사람들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회사에서도 직원이 2명뿐이라도 그런 회장이 있다면 성공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어요. 정말 기본적인 부분부터 문제를 만드는 놈 같아요. 같이 살 생각하지 마세요. 곧 이혼하는 게 좋겠죠. 아빠가 말한 대로.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이리저리 증거도 다 모아두고 있어요. 회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CCTV도 있어요. 증거도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딸은 야무지게 잘하고 있는구나. 저는 우리 딸이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아빠만 알지. 미리 사람을 걸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아빠. 고마워요.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남편은 회사에 나가지 않고 노는 동안 제 연락도 잘 받지 않았고 이혼해도 회사에서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신나서 돈도 갉아먹고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건지 정말 답이 없네요. 큰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남편도 중요한 서류를 아빠에게 가져다 주었으며 중요한 업무는 제가 처리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회사에서 갑질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씨가 갑자기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일종의 보안팀입니다. 어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라고 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보안팀으로 와서 우리 회장님이신데 차를 좀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차인가요? 반은 제가 아무거나 내놓으라고 했어요. 회장님께서는 자신을 태우고 다니실 운전사분을 찾으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일을 보러 가야 하는데 힘들다고 하셨으니 여기 사모님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주 보게 될 것 같다면 못하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직원들은 다 당황하고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택시를 타고 가 보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로 시댁 식구들은 미친 건지 회사에서 갑질을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도 제 남편은 회사에 없었습니다. 법인카드로 돈을 계속 사용해왔고 이제 이 상황을 더 이상 봐줄 수 없어서 아버지와 상의한 뒤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쪽으로 부르셨고요. 어머님 오늘 회사 오셨다고 하셨는데 오시기 전에 말씀을 좀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 가족 회사가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지 생각 중이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많이 도와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것이고 큰일은 남자가 하는 거 알아. 이제 우리 아들한테 맡기기로 했어. 그가 잘 할 거예요.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다니 엄청난 기회인 것 같아요. 별일 다 있을 거예요. 요즘 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 네, 많이 심각하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가족 회사에 대한 책임을 크게 느끼시는 모양이에요. 큰일을 하는 사람은 남자뿐이라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맡기세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신다면 웃음밖에 낼 수 없어요. 어머니, 안 나오시려면 생각해 보세요. 일단 가실 분은 그렇게 가시는 것이 맞아요.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 우리 아들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나요? 우리 딸도 돈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고 예약도 다 우리 돈으로 했어요. 적지 않은 유산이 나올 텐데 우리 딸 신혼집이 문제 없겠지. 어차피 우리 아들이 지원도 해준다고 하니 나도 명품들 쇼핑 좀 했고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라고.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기분이 좋아져야 해요. 조상신이 더울 것이지. 박수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요, 어머니? 저희 아빠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일단 아빠 얼마 안 남았으니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임종을 좀 보러 가야 하는 것 같아서 남편과 함께 오늘 불러서 물어봤어요. 정말 오늘 임종에 얼른 가자. 그래서 미안해 예슬아. 바빠서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했네. 그럼 다 같이 가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보내야지. 마음이 안 좋네. 같이 가서 기도드리도록 하자.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남편 그리고 저는 병원 VIP 병동으로 함께 향했고 멀쩡한 아빠를 보시고 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똑똑한 들어간 곳에서 우리 아빠는 멀쩡히 턱걸이를 하고 계셨어요. 시댁 가족들은 모두 멈춰서 아무 반응도 못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장인 어른, 지금 살아있으신 거죠? 사돈 어른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게 아니셨어요. 어이, 저번에 왔을 때는 회사는 어떻게 나 없이 잘 돌아가고 있나요? 아참, 모르려나. 회사도 잘 안 나오니? 사돈 어른도 오셨습니까? 제 회사의 안주인처럼 그렇게 많이 오고 가신다면서요? 직원들이 힘들다고 아주 자자하더군요. 본인 회사라도 되시나 봐요? 네, 아니, 그게 우리 엄마는 그냥 제가 잘 하는지 보려고 이제 못 오게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뭐가 중요하겠나. 너 일부러 우리 예슬이한테 접근한 것도 모자라. 뒤에서 사람 써보니 여자 만나고 있었지. 법인카드 쓰고 돈 횡령하면서 그게 안 걸릴 줄 알았나. 한심한 것, 눈앞에 돈만 보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보이더냐. 내가 쓰러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회사를 개판으로 만드나. 싹 다 고소하고 이혼 소송도 할 테니 알아서 해. 정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오로지 예술일 뿐이에요. 이 사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아버지께서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자세히 보니 제 남편과 상대방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수상한 기색을 챙기며 사람까지 적어주신 거였어요. 일부러 돈을 주고 제게 다가왔다가 이제는 자기 것처럼 여기니 다른 여자에게도 눈길을 돌려서 보더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 곁에서 따귀를 힘껏 때렸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오질 않고 웃으며 재미있었니? 라며 말했습니다. 예슬아, 나는 진짜로 잠깐 미친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줄래? 제발 부탁해. 내 진심은 너만을 원하는 걸 알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가 회사에 오셔서 갑자기 왜 기사와 차는 것을 찾으세요? 택시를 이용하면 되고, 또 우리 가족 회사인가요? 최근에 업무가 잘 풀려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기분 좋지 않냐고 물으신 거였죠. 기분 좋은 어머니께서도 여전히 즐겁게 웃으시죠. 이혼하고 돈 횡령으로 소송할 거예요. 모두가 다 돈을 내거나 안 된다면 감옥에 갈 겁니다. 아이고, 예슬아. 내가 실수했어. 우리 아들을 잘못 키웠고 전적으로 내 잘못이야. 이혼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 소송도 안 해주면 안 돼? 우리는 돈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 지금 내 시누이도 그 돈이 많은 남자를 찾으려고 해서 피를 흘린다고 결혼 예약금까지 내 돈 다 쓰는 상황인데요. 한 번만 잘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그동안 가족으로서 쌓은 정이 있잖아요.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어도 괜찮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장로는 종도 죄송합니다. 예슬아, 미안해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정말 속죄하면서 살아서 내게 100배 더 잘하려고 하겠어요. 이제 그만 당신은 서방이 아니게 될 것이며 사돈도 아니게 될 거예요. 절대로 내가 내 주절로 죽을 일도 없고 유산도 그쪽으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나쁜 짓을 하다니 내 딸을 가지고 장난치다니.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나요? 제가 그 정도 눈치도 없이 회사를 키워놓았어서 그런가요?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마세요. 걱정해서나 보자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는 몇 시간은 문밖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빌더니 안 될 거를 깨닫고는 집으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아버지가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모든 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속셈에 속았을 텐데 외도를 하고 돈을 횡령했던 것 같아요. 증거가 모두 남아있어서 다행이었고 저희 아버지와 저는 각자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패소를 한 전 남편은 벌금을 내야 했는데 벌금을 내지 못하여 현재 징역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었는데 저는 위자료를 받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듣니 신호를 통해 그 상황을 알게 된 남자친구에게 파혼당했고 예약금도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다가 감당이 안 됐는데 집까지 이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잘 모르겠네요. 제가 성인 지명을 받은 엄마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빠의 소원을 이뤄드리려고 노력하며 경영스럽다는 말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빠를 도와주고 싶고 회사를 더 잘 이끌고 싶어 합니다. 아직은 누군가를 사랑할 자신은 없지만 그대로라도 오롯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운명처럼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 글을 적어놓고 보니 드라마 같은 일이었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